얼굴에 노폐물이 남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클렌저로 막 듬뿍 이렇게 막 문지르고 물기 하나도 안 남게 싹 씻으셨죠?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특히 피부가 좀 민감하고 장벽이 약한 경우 오히려 피부가 더 빨개지고 트러블만 더 생기더라고요. 끔찍하지 않아요?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. 근데 그렇게 여러 개 해본 결과 지금은 피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.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. 여러분, 오늘 세안 제대로 하셨나요? 얼굴에 노폐물이 남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클렌저로 막 듬뿍 이렇게 막 문지르고 물기 하나도 안 남게 싹 씻으셨죠? 지금 고개 끄덕하신 분들 조만간 피부과에서 뵙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피부가 다 망가져요. 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는 요 세안,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 달에 거의 한 60번 정도 되는데요. 근데 그 60번을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?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? 그래서 올바른 세안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. 근데 세안법에 대한 얘기 진짜 많잖아요.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찬물로 닫아줘야 된다, 아니면 뭐 물로만 세안을 해야 피부가 좋아진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제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물로만 씻어요,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거 맞나요 선생님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세안법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.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?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하는 방법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뭐 먹는 인삼이나 홍삼 이런 것처럼 몸에 진짜 좋다고 해도 내 몸이 열이 더 많으면 이거 먹고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딱 맞는 이 세안법을 좀 찾아드리려고 해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어떤 세안법이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. 우리 세안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단순히 얼굴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. 세안은 사실 피부 장벽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피부 장벽이 뭐냐?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보호막이자 피부 건강의 뭐 수문장?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밖에서 들어오는 뭐 세균, 먼지, 오염물질 같은 불청객들을 좀 막아주고 피부 속에 있는 소중한 성분들, 대표적으로 뭐 수분, 영양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꽉 붙잡아줘요.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하면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하게 잘 지켜주지만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진다 하면은 이 외부 자극이 쉽게 들어오고 트러블이 막 쳐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안의 목적은 명확해요. 피부 표면에 쌓여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피부가 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쉴 수 있게 숨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특히나 세안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, 각질층이라고 하죠. 이 층을 보호하는 데에도 좀 연관이 있어요. 이게 굉장히 얇지만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요. 근데 너무 세게 피부를 빡빡 문지르거나 뭐 자극적인 클렌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방어막이 찢어지고 깨지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외부의 뭐 병균, 세균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. 그러니까 세안은 단순히 깨끗하게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장벽을 지키면서 피부를 좀 세정을 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올바른 세안법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 세안법에 대해서 속설이 너무 많아요. 우리 솔직히 세안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.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 나한테 맞는 세안법이 있다 이러면서 막 너무 정보들이 쏟아져. 근데 막상 보면은 너무 틀린 게 많아요. 이게 보면은 너무 속상해요. 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잘못된 세안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아침에 물 세안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. 정답은요,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. 피부가 건성이거나 뭐 민감성이신 분들은 좀 약한 약산성 클렌저를 써도 돼요. 근데 지성 피부, 기름 많은 분들이 있죠. 이런 분들은 약 알칼리 클렌저를 써주셔야 피부가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. 이 정도 세기의 세정력이 있어야지 필요한 노폐물은 좀 제거를 하면서 내 피부 장벽은 좀 보호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쓰다가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자극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그럴 때는 물로만 세안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도 뭐 트러블이 없고 괜찮다 하면은 그때는 물 세안만 하셔도 충분해요. 특히 피부가 좀 민감하고 장벽이 약한 경우, 피부가 붉어지고 이런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살짝 물로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, 피부가 너무 기름기가 많고 밤새 너무 먼지가 많은 데서 주무셨다 이러면은 물로만 벗겨내기에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.
그래서 폼 클렌징을 꼭 사용을 하셔서 피지나 아니면 노폐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 결국의 핵심은 내 피부가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. 두 번째로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뭐 찬물로 닫아라.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죠. 근데 모공은 아쉽게 이렇게 온도에 따라 열리고 닫히지 않아요. 막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이 막 펄펄 끓는 물로 아침에 확 한 다음에 찬물로 확 얼굴 끼얹으면 너무 시원하게 세안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너무 안 좋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면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찬물, 너무 차가운 물은 피부를 자극을 해서 홍조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세안할 때 미지근한 물, 이게 정답입니다. 미지근한 물은 피부에 자극도 덜 되고 노폐물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줘요. 그리고 세 번째, 선크림은 뭐 폼 클렌징으로 지워야 된다? 정답은 맞습니다. 선크림은 물로만 세안을 해서는 절대로 안 지워져요. 폼 클렌징으로도 완벽하게 안 지워져서 이중 세안이 필요한데 물로만 해서 지워지겠어요? 이 생각보다 이 이중 세안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클렌징 오일이나 뭐 밤 같은 제품으로 기름기를 먼저 닦아준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약산성 폼 클렌저로 거품을 내서 피부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게 이중 세안 방법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로 클렌징 티슈나 뭐 디바이스 이런 거를 쓰면 훨씬 더 클렌징이 잘 되고 뭐 피부가 좋아진다.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. 물론 클렌징 티슈 편리하죠. 근데 너무 자주 쓰면은 피부 마찰이 좀 심해요. 자극이 좀 되고요. 뭐 클렌징 브러쉬나 패드 같은 도구도 같이 쓰게 되면은 좀 각질층을 손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병원에서 들었는데 아니 환자분들 중에 이 이태리 타올로 아직도 얼굴을 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절대 안 됩니다.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몸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부 장벽을 벗겨버리는, 망가뜨리는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. 우리 피부의 각질은 도마뱀처럼 주기적으로 탈피를 해요. 자연스럽게 새 피부가 올라오면서 맨 위에 있는 각질층 때는 저절로 벗겨지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거를 벅벅 이렇게 밀면은 당장에 피부가 좀 뽀얘지고 새살이 돋는 것 같죠. 근데 그거 다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피부가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피부는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. 아니 그래서 대체 세안법 언제 안 알려주냐 답답하다. 혹시 나가시지 않으셨죠? 지금 알려드릴게요.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세안법 알고 가세요. 이제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올바른 세안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저도 지금은 피부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. 사실 근데 예전에 피부 때문에 저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. 근데 그렇게 여러 개 해본 결과 이거만 한 게 없더라고요. 일단 세안은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요. 이 피부가 기름져 보여서 세안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. 땀이 너무 났어요.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? 근데 절대 아닙니다. 세안을 너무 또 자주 하면은 피부가 쉴 틈이 없어요. 각질층이 손상이 되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면서 아까 말한 그런 증상들 있죠?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보호를 하려고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트러블도 올라오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. 저도 예전에 이 피지 여드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루에 막 3-4번씩 세안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피부가 더 빨개지고 트러블만 더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세안은 딱 2번, 아침, 저녁이면 충분해요. 피부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. 이 두 번째,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중세안 꼭 해주셔야 돼요. 제가 항상 영상에서 선크림 필수다 말씀드리잖아요. 근데 이 선크림은 이 물로만 씻어내기는 부족해요. 선크림 성분에 징크 옥사이드처럼 피부에 좀 이렇게 쫙 달라붙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꼼꼼하게 좀 밀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잔여물이 이 피부에 남아서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선크림 발랐다 하면은 저녁에는 무조건 이중 세안합니다. 그리고 메이크업 하신 분들 첫 단계에서는 클렌징 오일을 꼭 써주세요.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클렌징 오일을 잘 안 쓰더라고요. 클렌징 오일 제가 이것저것 써본 경험으로는 뭐 굳이 뭐 몇만 원 하는 거 그런 거 안 쓰셔도 되고 그냥 10,000원 정도 하는 거 시중에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.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쿠팡이나 뭐 다이소 같은데 가성비 좋은 클렌징 오일들 많으니까 몇 가지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아 이게 나한테 맞네 하시는 걸로 정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용법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우리 피부에 오일을 붙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손에 물을 살짝 묻혀요. 그 다음에 이 기름을 같이 문질문질 하시면은 기름때가 슬슬 회색으로 변하면서 벗겨지는 게
보이실 겁니다. 어느 정도 이 기름때가 회색빛으로 돌 때 그 뒤에 미지근한 물로 남은 이 기름기를 닦아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뭐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다, 오늘은 약간 꾸안꾸로 했다, 이런 분들은 클렌징 오일까지 쓸 필요 없고 클렌징 워터 정도 쓰셔도 됩니다. 이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좀 충분하게 촉촉하게 적셔서 피부를 닦는데 피부를 빡빡 문지르지 않고 좀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포인트예요. 뭐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바이오더마, 거기서 나온 H2O 이거 괜찮더라고요.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 번째,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 기준에서 세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거든요.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놈아 손톱 물어뜯을 거면 손이라도 좀 깨끗하게 씻고 뜯어라,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만큼 우리 손에는 이 세균도 정말 많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이런 기름기 같은 게 클렌저가 세정하는 효과를 좀 방해를 해요. 그리고 피부에 더 많은 마찰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. 이게 쌓이고 쌓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가능성도 커지겠죠. 그래서 세안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시다. 이 손은 그래도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좀 두껍기 때문에 너무 약한 클렌저 말고 비누나 알칼리성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손 다음으로 중요한 게 클렌저 제품이에요. 모든 피부한테 딱 정답인 클렌저는 있을 수 없어요. 피부 타입에 맞게 알맞은 클렌저를 써야 되는데 지성 피부, 기름기가 많은 분들, 뭐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약 알칼리 제품 쓰시는 게 좋고요. 클렌저 제품 딱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스테아릭 애시드, 팔미틱 애시드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. 이런 성분들이 피지나 노폐물들을 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. 그리고 건성이나 뭐 민감성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좀 보습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어요. 좀 순한 클렌징, 뭐 pH가 한 4.5에서 5.5 정도 사이에 약산성 클렌저 또는 뭐 효소 클렌저 이런 거 쓰시는 게 좋아요. 성분표 딱 봤을 때 소듐 머시기, 코코 머시기 이런 말 들어있다, 이거는 약산성이에요. 피부 장벽을 좀 지키면서 자극을 최소화해줍니다. 그리고 클렌저를 쓰실 때 거품을 충분하게 내주셔야 돼요. 특히 남자분들 막 뭐 세안하기 귀찮다 해서 그냥 짜자마자 얼굴에 바르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.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. 이 클렌저를 쓰실 때 거품을 손으로 충분히 내서 이 하얀 생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랑 마찰이 좀 줄어서 자극도 없고, 그리고 이 거품이 충분하게 만들어져야지 모공 속까지 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. 세안 시간. 세안 시간은 피부 장벽이 좀 약하다 싶으면 한 30초가 적당하고, 나는 좀 괜찮다,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 하면은 1분까지 괜찮아요. 시간이 좀 헷갈린다 하면은 그 둥글게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. 이거 2번 부르면은 30초예요. 뭐 민망하다 하시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1분까지 해야 된다 하면은 곰 3마리 추가하시면 돼요. 오늘 세안법 내용이 좀 많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. 가장 좋은 세안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. 내 피부 상태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 피부가 원하는 제품과 이 방법을 찾아서 올바르게 꾸준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. 너무 유튜브나 뭐 인터넷 이런 정보들만 보시고 막 현혹돼서 휘둘리지 마시고 내 피부를 좀 관찰을 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만의 세안법을 찾는데 힌트가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구독이랑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하신 점이나 뭐 보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하나하나 다 보고 있겠습니다. 그럼 안녕.